통계는요, 경우의 수나 확률과 달리 개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 개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념 정리에다가 많은 시간 좀 투자하셔야 됩니다. 먼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량을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먼저 이걸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요, 요런 개념을 배웠었어요. 도수 분포. 그리고 도수 분포와 그리고 확률 분포. 이거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가? 중학교 때 배웠던 도수 분포와 지금 이제 우리 앞으로 배우게 되는 확률 분포가 어떤 차이인지부터 우리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수 분포와 확률 분포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문제를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여기에 점수, 여기에 도수. 그래서 90점이 2명, 80점이 3명, 70점이 5명. 그래서 개, 10명. 오케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죠? 이거를 갖다가 도수 분포 표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도수 분포라는 것은 어떤 시험 성적이겠죠. 얘는 이 시험 성적이라는 자료를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하는데 누구를 기준으로 정리하느냐? 도수 자료의 개수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을 도수 분포 또는 도수 분포 표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확률 분포는 뭐냐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점수가 있고요. 도수가 기준이 아니고 확률을 기준으로 정의를 하는 거라고요. 90점, 80점, 70점이 있을 때, 개 있고. 그러면 우리 반에서 90점을 받을 확률은, 10명 중에 2명이잖아요. 확률은 10분의 2가 될 거라고요. 그죠? 80점 받을 확률은 10명 중에 3명. 70점 받을 확률은 10명 중에 5명. 그래서 걔는 1. 그래서 요렇게 생긴 것을 어떤 자료를 우리 반 시험 성적이라는 이 자료를 정리를 하되 확률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을 확률 분포라 그러고요. 요런 표를 확률 분포 표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결과적으로 똑같은 자료인데 누구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지, 도수를 기준으로 정리하느냐, 확률을 기준으로 정리하느냐, 단지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또 기억을 또 떠올려서 이 도수 분포에서 우리가 평균 한번 구해볼까요? 평균. 우리 평균 어떻게 해요? 기억납니까? 평균은 90점이 2명, 그죠? 80점이 3명, 그리고 70점이 5명. 이것을 전체 인원수, 전체 도수로 나눠주면 되죠. 이게 우리가 이 도수 분포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도수 분포에서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었었어요. 근데 이 똑같은 식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하나, 둘, 세 개를 한번 찢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나눠보니까, 이렇게 나눠주니까 90 곱하기 5분의 2. 요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10분의 2. 더하기, 80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70 곱하기 10분의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표현했더니, 결국 이 값들이 다 뭐라고요? 확률인 거죠, 확률. 그렇죠? 그러니까 도수 분포에서 평균은 이렇게 구하는데 확률 분포에서 평균은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요 결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싹 더해주면은 확률 분포에서의 평균이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요렇게 이제 도수 분포와 확률 분포라는 것이 결국은 똑같은 개념이라는 것. 요거 여러분들이 좀 베이스로 깔고 이래놓고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부터 보겠습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부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런 표현을 쓸 겁니다. 평균은
기대값이란 표현을 씁니다. 평균과 기대값은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도수 분포에서는 주로 별량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그렇죠? 또는 계급값이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 지금부터는 확률 변수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아까 우리 했던 점수에서는 90점, 80점, 70점 그것이 이제 별량이 아니고 확률 변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왜 변수라는 표현이 필요하냐? 이건 선생님 좀 이따가 2번 단원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왜 변수라는 표현이 필요한지. 자,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서 확률 변수, x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 또는 기대값은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기호로 x의 평균 ex 또는 m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ex라고 쓰기도 하고 x라는 확률 변수의 e 평균 또는 그냥 소문자 m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x의 평균은 우리 좀 전에 봤죠? 어떻게? 확률 분포에서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변수와 확률을 곱한다고요. 됐죠? 변수와 확률 변수와 그 확률 변수에 따르는 확률을 곱해서 싹 더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까요? x1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자, 그에 따르는 확률이 있을 겁니다. p1이라는. 곱하자고요. 자, 또 x2라는 변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에 따르는 확률이 있을 것이고요. x3이라는 그 확률 변수와 그에 따른 확률 p의 3이 있을 거라고.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xn이라는 변수와 그에 따르는 확률 pn이 있을 거라고요. 자, 얘들을 싹 더해준 것이 곧 우리가 확률 분포에서의 평균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굳이 이렇게 기호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간단하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머릿속에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변수 곱하기 확률 이것의 전체 합을 평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굳이 기호로 써서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간단한 거라고요. 변수 곱하기 확률 그걸 싹 더한 것이 평균입니다. 알겠죠? 자, 요 평균을 구하는 공식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중학교 때처럼 그냥 평균을 이것만 갖고 평균 구하시오 이렇게는 잘 안 나와요. 그렇지만은 이 평균을 구하는 공식은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자, 이번엔 이제 표준 편차를 한번 볼게요.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는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는 앞으로 기호로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쓰면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자, 이것을 읽을 때는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시그마. 자, 시그마 x 이렇게 읽습니다. 자, 표준 편차 x라는 그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는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x 이렇게 읽습니다. 자, 시그마 x라고 읽는데 자, 이 표준 편차는 그런데 이 표준 편차를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공식은 없어요. 됐죠? 그냥 딱 순수하게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은 없다고요.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이렇게 구하는 거죠. 분산을 구하는 겁니다. 분산. 표준 편차가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분산을 구해야 됩니다. 자, 분산을 구해가지고 그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것이 곧 표준 편차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분산을 구해서 거기다가 루트를 씌워준 것. 즉, 루트 분산이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표준 편차, 시그마 x 옆에 화살표가 한 개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왜 선생님 화살표를 해놨냐면은 이 표준 편차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표준 편차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산포도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산포도.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산포도라는 표현 한번 살짝 봤을 건데, 자, 산포도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자, 어려운 말이니까 이걸 우리가 풀어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흩어진 정도를 나타낸다. 어떤 자료들이 어떤 부분에 평균에 꽉 많이 몰려 있느냐 아니면 많이 흩어져 있느냐 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곧 표준 편차입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문제에서 다룰 일이 있을 거니까 자, 기억해 둘 수 있도록. 자, 이번에는
분산으로 가봅시다. 분산. 그렇죠.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분산을 구해야 되잖아요.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할까? 자, 분산은 앞으로 대문자 V 있어서 VX 이렇게 나옵니다. VX.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 분산을 구하는 공식을 유도하기는 너무 길어요. 자, 유도하기는 너무 길고, 자, 이 유도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단은 분산을 구하는 공식을 좀 기억을 합시다. 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이 있었습니다. 이 대문자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평균이죠, 평균. 자, 평균. 누구의 평균? 변수 제곱의 평균입니다. 변수 제곱. 자, 변수를 제곱을 해서 그것의 평균인 거죠. 제곱의 평균에서 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평균이죠.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겁니다. 조금 헷갈리죠? 여러분 잘 외우셔야 됩니다. 자,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산을 구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산을 구해가지고 그 값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그것이 곧 표준 편차가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이 통계라는 단원의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평균은 어떻게 구하고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고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 건가? 자, 이 세 개의 공식이 통계를 공부하는 가장 기본 공식들이 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확률 분포로 들어가기 전에 변수 변환이라는 것도 볼게요. 변수 변환. 자,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변수가 1, 2, 3이 있습니다. 1, 2, 3이 있어요. 자, 지금 여기다가 2를 한번 꼭 해볼까요? 2, 4, 6. 여기다가 1을 한번 더 해볼까요? 3, 5, 7. 자,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평균을 한번 비교해보자. 평균을. 자, 1, 2, 3의 평균은 2죠. 2, 4, 6의 평균은 4고요. 3, 5, 7의 평균은 5죠. 자, 그럼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원래 변수의 평균이 2였다고요. 그런데 변수에다가 2를 곱했더니 평균도 2배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변수들에다가 1을 더했더니 변수들에 1을 더했더니 평균도 1이 커진 거라고. 됐습니까? 아, 결국은 이 평균이라는 값은 그 변수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하면 그 곱하는 만큼 곱해지는 것이고 더하면 그 더하는 그 값만큼 커진다 이 말입니다. 자, 결국은 ax 플러스 b의 이 평균이죠. 그러면 원래 ex라는 평균이 있었다고요. 원래 ex라는 평균이 있었는데 요 x라는 변수에다가 a라는 상수를 곱하고 b라는 상수를 더했다고요. 자, 근데 좀 전에 봤죠? 평균은 어떻게 된다고요? 곱하면 곱하는 대로, 더하면 더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ex에다가 a라는 상수를 곱하고 b라는 상수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자, 표준 편차라고 볼게요. 표준 편차. 자, 우리 좀 전에 그런 말 했습니다. 표준 편차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요? 산포도, 흩어진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자, 그러면 원래 변수 1, 2, 3에 흩어진 정도 1씩 떨어져 있잖아요. 1씩. 흩어진 정도가 1씩 흩어져 있죠? 자, 2를 곱했더니 흩어진 정도가 2가 된 거예요. 그죠? 2가 된 거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봐요. 여기 변수에다가 1을 더했잖아요. 1을 더했는데 그 흩어진 정도는 여전히 2죠. 자, 다시 한번 변수에다가 2를 곱했더니 흩어진 정도도 2배가 된 거라고. 그죠? 그렇지만 그 변수에다가 1을 더했습니다. 자, 1을 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흩어진 정도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 표준 편차에는 이 플러스 b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변함이 없어요. 상수를 더하거나 뺀 거에는 표준 편차에 아무 지장을 안 준다는 겁니다. 영향을 안 줘요. 자, 근데 a를 곱했습니다. 자, 원래 있던 변수 x에다가 a를 곱했다고요. 자, 2를 곱했더니 흩어진 정도, 즉 표준 편차가 2배가 됐듯이 a를 곱했으면은 원래 있던 표준 편차에다가 a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조심할 거.
이 표준 편차라는 것은 흩어진 정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표준 편차라는 것은 여러분의 변수에 따라서 평균은 음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평균은 음수가 될 수 있지만은 표준 편차는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수가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혹시라도 이 A가 음수가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절대값을 달아주신다는 거. 자, AX 플러스 B의 시그마 표준 편차라는 것은 원래 시그마 X, X의 표준 편차에다가 그냥 A를 곱해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절대값 A를 곱해준다는 거. 됐습니까? 자, 반면에 이제 분산이요, 분산. 자, 그럼 요건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그럼 봐봐요. 표준 편차라는 것이 루트 분산이잖아요. 표준 편차가 루트 분산이니까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 됐습니까? 자, 한 번만 더. 자, 표준 편차가 루트 분산이잖아요. 그럼 양변 제곱을 해보자고. 양변 제곱을 했더니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분산은 이 표준 편차를 제곱한 거니까 자, 이거를 제곱했더니 절대값 A 제곱은 그대로 그냥 A 제곱이겠죠. 절대값 필요 없죠. 제곱이니까 곱하기 VX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거를 한번 살짝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 간단하게 간단한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어떤 X의 평균이 4입니다. 평균이 4고요. 자, 분산이 뭐 2라 그래볼까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를? 표준 편차를 알 수 있어요. 표준 편차는 자, 분산이 2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 얼마? 그렇죠?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이때 자, 첫 번째 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평균 한번 봐볼까요? 자, 원래 있던 변수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고 2를 더한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 변수 변환에 따라서 평균은 그랬죠? 곱하면 곱하는 대로 더하면 더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바뀐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x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2x가 4라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12 플러스 2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시그마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시그마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 자, 우리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된다고요? 플러스 2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앞에 A가 근데 마이너스 3을 그냥 곱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절대값 마이너스 3 곱하기 시그마 x. 그죠? 자,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3이고 자, 시그마 x가 루트니까 그렇죠? 이 값은 3 루트가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분산입니다. V 분산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분산입니다. 분산. 자, 또 플러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만 제곱하는 거죠. 9 곱하기 VX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VX가 2였었으니까 자, 18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이게 변수 변환입니다. 마찬가지 그냥 선생님이 지금 써놓은 것처럼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자, 그냥 이것만 가지고 문제 풀 일은 없어요. 됐죠? 그래서 어찌 보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 가로 1번 이 1번 단원에서 뭘 배웠냐면요. 평균은 어떻게 구하고 표준 편차 분산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변수 변환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자, 요 네 가지를 배웠는데 이 네 가지는 다시 한번 통계를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실제 문제입니다. 자, 실제 이제 문제로 나올 만한 내용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럼 또 여기 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겁니다. 자, 확률 분포라는 걸 우리가 배울 건데 자, 확률 분포라는 것을 배울 건데 자,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이산 확률 분포가 있고요. 연속 확률 분포.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확률 분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운다고요. 이산 확률 분포라는 것과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것을 배울 건데, 자, 그 중에 이제 먼저 이산 확률 분포부터 배웁시다. 이산 확률 분포. 자, 그러면 이제 이산 확률 변수란 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갑자기 이게 왜 나오는지, 이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의 차이가 여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것은, 자, 우리 변수를 라지 x라 그랬을 때, 자, 라지 x가,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x1, x2, x3, xn. 이게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산 확률 변수는 x1, x2, x3, xn까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변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변수 개수가 n개죠, n개. 변수의 개수를 셀 수가 있을 때, 이산 확률 변수라 그래요. 이 변수가 x1, x1이라는 이 변수가 여러분들 음수든 양수든 유리수건, 무리수건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이 변수가 어떤 값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음수, 양수, 유리수, 무리수 상관이 없어요. 단 이 변수 개수가 2개가 되건 3개가 되건 10개건 100개건 하여간 개수를 정확하게 딱 n개로 셀 수 있을 때 이산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변수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x1, x2 쭉 가가지고 xn까지. 이게 n개군요. 자, 이렇게 셀 수 있을 때 이산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 이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반면에 그럼 확률 7, 또 갑자기, 그렇죠. 함수가 나왔죠, 함수. 뭔가 함수가 나오다 보니까 함수에서의 x, y, 이걸 우리 뭐라 그러죠? 변수라 그러죠.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 또는 확률 밀도 함수, 함수가 나오다 보니 아까 이제 변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자, 별량이라든지 계급값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변수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습니다. 확률 변수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함수 때문에 변수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 이산 확률 분포에서 확률을 나타내주는 그 함수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확률에다가 질량 함수. 자, 말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 확률 분포에서 확률을 나타내주는 식이구나. 그걸로 끝입니다. 더도 없고 덜도 없습니다. 됐나요? 자, 왜 질량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확률 질량 함수는 그냥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을 나타내주는 함수에다가 그냥 이런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이 확률 질량 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 그럼 이 함수에 함수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함수니까. 그렇죠. 함수값이 있을 거라고요. 함수값이 있을 건데, 이 함수값이 곧 이 함수는 뭘 나타내주는 거? 확률을 나타내주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값이 곧 그 변수에 대한 확률이 된다는 거. 자, 함수값이 곧 확률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까지만 한번 정리해볼까요? 함수값이 곧 확률이다 보니, 자, 이 확률 질량 함수에, 자, 전체 함수값에 합이 있을 겁니다. 자, 이 확률 질량 함수에 전체 함수값에 합이 있을 거라고요. 이 전체 함수값의 합은 곧 무조건 1이라는 거죠. 왜? 이 전체 함수값의 합이 곧 전체 확률의 합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왜? 함수값이 곧 확률이니까. 전체 함수값의 합이라는 것은 전체 확률의 합이니까 무조건 그 결과가 1이 나올 거라는 거. 됐죠? 자, 근데 확률 분포표, 우리 아까 봤죠? 도수 분포표와 확률 분포표를 비교해 봤거든요. 자, 근데 아까는 선생님이 도수 분포표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세로로 썼지만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확률 분포표는 가로로 쓰는 게 보편적입니다. 자, 그래서 딱 두 칸만 쓰면 돼요. 두 칸만. 두 줄만 쓰면 두 줄만. 자, 위에 줄에는 x라고 썼습니다. x가 뭐라고요? 확률 변수. 밑에다가는 p 이렇게 쓰면 p. p는 뭡니까? 확률이죠.
자, 그래서 이런 칸들이 쭉 있을 겁니다. 자, A, B 이렇게 있을 것이고, P의 1, P의 2 이런 변수들이 각 A라는 변수에 따른 확률, B라는 변수에 따른 확률이 쭉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항상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마지막에 해주셔야 되는 게 이 마지막 칸입니다. 마지막 칸은 개라고 쓰고 반드시 1이라고 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확률이죠. 이 확률의 합이 반드시 1이 돼야 됩니다. 자, 내가 확률 분포표를 그렸어요. 내가 그렸으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구한 이 확률들을 싹 더했을 때, 모두 더했을 때 1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구한 확률들을 싹 더했을 때 1이 되면 여러분들 제대로 확률 분포표를 그린 거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구한 확률들을 싹 더했는데 1이 안 나오죠? 뭔가 잘못된 겁니다. 알겠죠? 뭔가 잘못된 거 다시 그리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1이라는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이게 이산 확률 변수와 이산 확률 분포였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부터. 자, 불량품 3개가 포함된 10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3개를, 불량품이 3개, 10개인데 3개를 틱한 됩니다. 자,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X가 될 수 있는 값이 뭐가 있을까요? 3개를 뽑았습니다. 3개 중에 들어있는 불량품 개수죠. X가 될 수 있는 값은 뭐가 있죠? 그렇죠? 0도 될 수 있죠. 0도 될 수 있죠. 불량품이 한 개도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3개가 나올 수도 있다. 아, 변수가 하나, 둘, 셋, 4개. 딱 셀 수가 있네요. 딱 셀 수 있으니까 오케이. 얘는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자,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1번 문제. 자, 한번 볼게요. 자, 확률 질량 함수니까 자,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인 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률이니까 P. 자, X니까 이것이 X.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변수 X가 소문자 X가 된 확률인 거거든요. 자,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하죠? 자, 확률은 쉽게 말해서 불량품 개수가 X개일 확률인 거죠. 자, 전체 10개 중에서 3개를 뽑아내잖아요. 그죠? 자, 이거 있을 때 불량품이 3개라고요. 불량품 3개. 자, 3개의 불량품 중에 X개를 뽑는 거죠. and 요거만 끝난 게 아니죠. 만약에 변수가 1이라는 것은 3개 중에 1개 뽑고 나머지 합격품 7개 중에 나머지 2개를 더 뽑아야 되잖아요. 자, 불량품이 10개 중에 3개 있으니까 합격품이 7개가 있대. 7개. 자, 7개 중에 몇 개를 뽑을 겁니까? 3 빼기 X개만큼 뽑을 거라고. 자, 단 이때 X는 0, 1, 2, 3 이렇게 딱 써주면 이게 바로 여러분 쓰기가 힘들면요. 자, 한번 해보자. 한 개 써봐요. 변수가 0인 거 변수가 0. 불량품 한 개도 없을 확률이 어떻게 되죠? 10 컨비네이션 3. 자, 한 개도 안 뽑았잖아요. 불량품 한 개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합격품 중에 3개 뽑은 거잖아요. 그죠? 자, 변수가 1일 확률입니다. 자, 얘는 10 컨비네이션 3분의 자, 불량품 3개 중 1개 뽑고요. 자, 곱하기 합격품 7개 중에 그렇죠. 나머지 2개 뽑는 거. 자, 요렇게 써보니까 10 컨비네이션 3분의 다 똑같고 자, 3개 중에 X를 뽑는 거. 변수 X가 0이니까 0개 뽑고 1이니까 1 뽑고 X니까 X를 뽑는 거고 나머지는 7개 중에 나머지를 뽑아주는 거고 그래서 1번 답. 자,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시오. 이게 1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확률 분포표를 그리랍니다. 자, 확률 분포표는 어떻게? 딱 2줄만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위에단 변수, 밑에단 확률. 자, 변수가 뭐 있습니까? 0, 1, 2, 3까지 있고요. 항상 마지막에는 이렇게 1을 써주시라고요.
자, 그럼 이제 확률 계산해 봅시다.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10, 3분의, 자, 3C0 곱하기 7C3. 그죠? 자, 분모 10, 3분의 3C1, 7C2. 그대로 넣어줍니다. 10, 3, 3C2, 7C1. 자, 10, 3. 자, 3C3 곱하기 7C0.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거 계산만 좀 해볼까요? 자, 10 컨비네이션 3이 얼마죠? 자, 10 곱하기 9 곱하기 8,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자, 그러면 4, 3, 120입니까? 120. 자, 이 값은 그러면 120분의, 자, 7C3은요? 아, 계산하기 좀 많네요. 7, 6, 5, 3, 2, 1. 자, 6, 35. 자, 이 값은 분모는 똑같겠죠? 120분의, 자, 3 곱하기 7C이지. 7C는 2분의 7 곱하기 6. 3, 7, 21, 63. 자, 또 120분의, 자, 3, 7, 21. 자, 이 값은요, 120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니까요? 자, 뭐냐면은, 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값을 더했을 때 딱 1이 되는지. 자, 요거 네 개를 더해서 1이 된다는 것은 요 분자, 자, 35 더하기 63 더하기 21 더하기 1이 120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두 개 더 얼마입니까, 이거? 98입니까? 자, 이게 20이죠. 자, 그럼 딱 120이 딱 되죠. 그러니까 싹 더해주면 딱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확률 분포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조금 낯설어서 그래요. 좀 낯설어서 그렇습니다. 자,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확률 변수, 자, x에 확률 질량, 이번에는 확률 질량 함수를 줬습니다. 자, 확률 질량 함수를 줬습니다. 자, 확률 질량 함수 2번에, 자,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변수가 x일 확률이 kx제곱. 자, 근데 x가 1, 2, 3, 4. 그렇죠? 변수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개수를 셀 수 있으니까 얘는 이산 확률 분포인 거죠. 자, 이걸 쓸 때 그럼 k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k값은 얘가 확률 질량 함수니까 자, 가장 기본 베이스 뭐 깔고 갈까요? 전체 함수값에 합이 1이라는 거죠. 전체 함수값의 합이 1이라는 거. 자, 그래서 자, 그러므로 자, 요 x 1 넣고 자, 그러면 k에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그렇죠. 4의 제곱이겠죠. 이 값이 이것이 곧 전체 함수값의 합이거든요. 이게 1이라는 거예요. 전체 함수값의 합이 1이니까. 자, 그럼 이 값이 자,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인가요? 자, 그러면 20, 30입니까? 자, 그래서 30K가 1이니까 K는 그렇죠. 30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1번 답은 K는 3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2번 문제는 자, 그러면 이제 변수가 3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럼 여기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더해주면 되잖아요. 자, 결국은 B, 자, 변수가 3 이하일 확률이라는 것은 아니, 변수가 1, 2, 3, 4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3 이하니까 결국은 변수가 1일 확률과 변수가 2일 확률과 변수가 3일 확률을 더한 거잖아요. 다시 변수가 1, 2, 3, 4 4개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변수가 3 이하라고요. 1, 2, 3.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자, 그러면 이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은 요 x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그죠? k가 묶어내주면 1제곱, 2제곱, 3제곱.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k 구했으니까 30분의 1 곱하기 자,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14인가요? 14? 14. 그래서 15분의 7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2번 답은 15분의 7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자, 이제 3번 문제로 가봅시다. 요 3번 문제는,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하도록 하고요. 선생님 이제, 4번 문제로 좀 바로 가볼게요. 4번 문제로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표를 나타낸 겁니다. x의 평균이 1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번에는 문제에서 주어진 상태에서 나머지 어떤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1번 문제 A값, B값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이게 확률 분포표라고요. 변수가 하나, 둘, 셋. 오케이. 이산 확률 분포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확률들을 싹 더해주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요? 1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 관계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3분의 1. 이 값이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죠? 두 번째. 문제에서 뭐가 주어져 있냐면은, x의 평균이 1이 된다, 평균. EX가 주어진 거라고요. EX. 기억납니까? 우리 아까 했던 거? 확률 분포에서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변수와 확률을 곱하시라고요.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 싹 더해버리면 된다고요. 즉, 요렇게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해가지고 이 세 개의 값을 쭉 더해버리면 그것이 곧 평균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곱해주니까 플러스 B, 이렇게 곱해주니까 3분의 4인가요? 3분의 4. 이 값이 평균이라고.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것이 평균이라고. 이 평균이 1이라고. 그러면 이걸 정리해보니까,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주니까요. A-B입니까? A-B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과 이 관계식에서, 연립 방식 풀었더니, 두 개 더했습니다. 두 개 더했더니, 2A가 1이니까 A는 2분의 1이고요. A가 2분의 1이면은, B는요? B는 어떻게 되는 거죠? 3분의 2에서 A, 2분의 1 빼주니까, 얘는 6분의 4 빼기 3입니까? 그렇죠. 6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라는 값은, 여기다 쓸게요. 2분의 1이 나오고요. B 값은 6분의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가볼게요. 2번 문제. 문제에서 이제 2번 문제에서는 뭐 하랍니까? x의 표준 편차를 구하랍니다. x의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그럼 x의 표준 편차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죠? 시그마 x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2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런데 표준 편차를 선생님 그랬습니다. 어떻게 구한다고요? 표준 편차를 한 번에 딱 구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제 기호로 써도 되겠죠. 이제 분산을 구해서 그렇죠. 루트를 씌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분산을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분산 구하는 공식 살짝 한번 써볼까요? 다시 복습하면서 입니다. 이 평균입니다. 누구? 변수 제곱의 평균. 에서 빼기 EX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그럼 이 제곱의 평균을 어떻게 구할까? 변수가 제곱이 되어 있죠. 그럼 봐보세요. 이 표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1과 4라는 값은 그냥 x잖아요. x. 그냥 x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곱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위에다가 제곱을 한번 살짝 해봅시다. 제곱을 마술 제곱하니까 1, 16. 그러면 이 변수 x제곱의 평균, 어쨌든 평균은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 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렇게 곱해서 더해주면은 그것이 곧 제곱의 평균이라는 거죠.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1 곱하기 a 2분의 1. 1 곱하기 이렇게 쓸게요. 플러스 또 1 곱하기 6분의 1. 플러스 16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이만큼이 결국은
제곱의 평균이라는 겁니다. 자, 1, 16. 이 변수 제곱들의 평균. 이 변수들과 확률을 곱해서 더한 거. 자, 여기다가 이제 빼면 된다고요. 누구? 평균의 제곱을. 그런데 여기 평균이 1이라고 나왔으니까 1의 제곱을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계산 좀 해봅시다. 자, 2분의 6분의 1이니까, 자, 6으로 싹 통분할까, 6으로. 자, 6으로 통분했더니, 2분의 1이니까 6분의 3. 자, 플러스 1. 자, 플러스 6으로 통분해 32. 자, 빼기 1이니까, 빼기 6인가요? 6. 자, 그러면은 6분의, 자, 얼마입니까? 30인가요? 30? 됐죠? 자, 6분의 30이니까 결국은, 5가 되겠습니다. 5가. 자,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5라는 값은 누구? 답이 아닙니다. 이 5라는 값은 누구 값이? 누구 값? vx. 분산이죠, 분산. 자, 5는 분산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표준 편차를 물어봤어요. 표준 편차. 그래서 이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니까 루트 5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좀 어려워 보이죠? 여러분 좀 어려워 보이죠? 자, 근데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 통계라는 부분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낯설어서 어려운 겁니다. 알겠지? 낯설어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계속 들여다보고 개념을 계속 확인해보고 소요를 직접 써보고 자, 어느 순간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 경우의 수나 확률보다 훨씬 쉬운 게 통계입니다. 알겠죠? 자, 아직 우리는 이제 자, 연속까지는 안 갔지만 자, 또 다음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5번 문제 가볼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 자, 여러분들 이제 4번 문제와 5번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냐면은 4번 문제는 쉽게 말해서 문제에서 확률 분포표를 줬어요. 그죠? 뭐 값을 다 주진 않았지만 그죠? 미지수가 있긴 있었지만은 어쨌든 확률 분포표를 줬다고요. 근데 5번 문제와 6번 문제는 확률 분포표가 없어요. 내가 직접 그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한 개의 동전을 몇 번? 오케이.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올 때마다 4점. 뒷면이 나오면 2점. 오케이. 이렇게 준답니다. 자, 이때 점수를 확률 변수 x라 그럽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x가 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x가 뭐가 돼 있을까? 제일 최소 뒷면만 3번 나오면. 그죠? 자,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자, 뒷면만 3번 나오고 뒷면이 2번에 앞면이 1번 나온다든지 뒷면이 1번 나오고 앞면이 2번 나올 때 그리고 앞면이 3번 다 나올 때 자, 하나, 둘, 셋, 4개의 경우밖에 없죠. 자, 이때는 확률 변수 x가 얼마죠? 자, 뒷면 나올 때마다 2점씩이니까 3번 나왔으니까 6점이 될 것이고요. 자, 이때는 자, 여기서 몇 점? 한 번이 2점씩인데 2번이니까 4점. 한 번, 앞면은 한 번 몇 점? 4점. 8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때 변수는요. 자, 한 번 나왔으니까 2점이고요. 자, 얘는 한 번 나올 때마다 4점씩인데 2번 나왔으니까 8점. 변수가 10입니까? 자, 이때는 변수가 자, 한 번 나올 때마다 4점씩은 3번 나오니까 12점. 그래서 변수가 6, 8, 10, 12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변수가 하나, 둘, 셋, 4개 딱 셀 수 있으니까 이산 확률 분포고요. 자, 표를 그려봅시다. 표를. 자, 그러면 6, 그리고 8, 10, 12,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개해가지고 1 이렇게 쓰라고요. 됐습니까? 자, 이때 여러분 이제 자, 6이 나올 확률. 자, 동전을 한 개 동전 3번 던졌으니까 자, 전체 경우에서는 8입니까? 8? 8? 자, 3번 다 뒷면입니다. 3번 다 뒷면. 6점이 나왔다는 것은 3번 다 뒷면 1. 자, 8분의 자, 3번 중에 뒷면이 2번, 앞면이 1번. 그죠? 3개 중에 앞면이 1개 나올 확률 3이죠, 3. 그죠? 자, 얘는 8분의 자, 뒷면이 1번. 그러니까 3개 중에 뒷면이 될까 1개만 골라주면 나머지는 그냥 앞면 하면 되잖아요. 그죠? 3개 중에 1개 고르니까 이것도 8분의 3.
자, 이거는 또 모두 다 앞면 8분의 1. 자, 확인해 볼까요? 이거 싹 되면 8분의 4, 8분의 4. 딱 더하니까 1이 되죠. 자, 이때 이제 표준 편차구하랍니다. 아, 여러분들 그냥 표준 편차구해야 됩니다. 표준 편차 시그마 x죠. 시그마 x는 루트의 vx죠. 아,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랬죠. 뭐부터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평균부터 그래요. 평균부터 그래야 돼.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할까요? 평균은 자, 어떻게? 변수 곱하기 확률의 합입니다. 자, 싹 곱해주면 8로 분모 똑같고요. 6, 38, 24, 30 더하기 12. 자, 이게 얼마인가? 30, 60, 72, 72. 자, 9가 되겠네, 9가. 자, 이번에는 이제 분산이 필요한, 분산을 구해야 표준 편차가 나오니까, 그렇죠? 자, 그럼 분산 다시 한번 어떻게 구한다고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고요. 자, 그래서 자, 위에다가 변수의 제곱을 한번 써봅시다. 66, 36, 88, 64, 100, 144. 그럼 제곱의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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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또 분모는 8로 똑같고요. 자, 36 곱하기 1. 자, 64 곱하기 3하니까 192, 그렇죠? 플러스 300 플러스 144. 됐죠? 자, 여기다가 이제 이만큼이 제곱의 평균이거든요. 이만큼이 제곱의 평균이니까 여기다가 빼는 거죠. 뭐를? 평균의 제곱. 우리 평균 구했으니까 9의 제곱. 자, 그래서 선생님 이제 계산 좀 생략할게요. 그럼 보세요. 이 값을, 요 식을 계산해주면 뭐가 나온다고요? 분산이 나온다고요. 분산이. 자, 요 분산에다가 루트만 딱 씌워주면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표준 편차가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자, 이산 확률 분포표에 관련되는 문제는 2개 중에 1개입니다. 4번 문제처럼 표를 직접적으로 주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표를 이렇게 그려야 되든지. 됐습니까? 자, 5번 문제 됐습니다. 이제 자, 6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이 6번 문제도 보니까 그렇네요. 자, 뭐가 없습니까? 확률 분모표가 없네요. 확률 분모표가. 자, 10원짜리 동전 5개, 100원짜리 3개 중에서, 그러니까 총 몇 개입니까? 8개, 8개. 8개 중에 2개를 택하는 시행을 합니다. 자, 택한 두 동전의 금액의 합이 변수 x입니다. 자, 그러면 또 첫 번째 또 우리 변수부터 확인 한번 해볼까요? 2개를 뽑잖아요. 2개를. 자, 10원짜리만 2개를 뽑았습니다. 또는 10원짜리 1개에다가 100원짜리 1개를 뽑을 수도 있겠네요. 자, 어쨌든 이제 100원짜리만 2개. 요 셋 중에 1개죠. 셋 중에 1개.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동전 2개를 택하는 거니까 10원짜리만 2개 뽑든지 10원짜리 1개, 100원짜리 1개 뽑든지 100원짜리만 2개 뽑든지. 자, 이때는 금액이 얼마? 변수가 20이 되겠고요. 자, 이때는 변수, 이 금액이 110원입니까? 110이 될 것이고요. 이때 변수는 100원짜리 2개니까 200이 되겠네요. 그래서 변수가 하나, 둘, 셋, 3개니까 또 확률 분포표를 그려보자고요. 자, 위에다가 변수 쓰고 밑에다가 P. 자, 변수가 누구 있다고요? 20, 그리고 110, 또 누구 있다고요? 200. 자, 그리고 마지막에 1. 자, 확률 계산합니다. 확률 계산. 자, 동전이 총 몇 개입니까? 8개죠. 8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잖아요. 그죠? 자, 10원짜리만 2개. 10원짜리는 5개니까 5개 중에 2개를 뽑을 거라고요. 그죠? 자, 110원이 나왔다는 것은 10원짜리 1개, 100원짜리 1개. 자, 8개 중에 2개를 뽑는데 10원짜리 5C1 곱하기 100원짜리 3C1. 그죠? 자, 8개 중에 또 2개를 뽑는데 200원인데 200원, 100원짜리만 2개, 100원짜리가 몇 개? 3개였잖아요. 3개 중에 2개. 자, 그럼 이제 이거 확인해 봅시다. 왜? 더해서 1이 돼야 될 거니까. 자, 8C는 얼마입니까, 이게? 자, 28분의 10이 될 거고요. 자, 얘는 또 28분의 15가 될 것이고요. 이 값은 28분의 얼마? 3이 되겠네. 자, 확인해 볼까요?
15, 3 더해지는 딱 28 돼서 전체 확률합이 1이 되겠죠. 자, 그럼 됐습니다. 문제에서 뭘 구하랍니까, 이제? 변수 변환을 쓰라 그랬나요? x에다가 2를 곱하고 25를 뺐죠. 자, 그러면은 우리 변수 변환 기억하죠? 평균은 곱하는 대로 더하는 대로 다 따라서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자, 2 곱하기 2x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2x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평균 구해볼까요? 자, 요렇게 이렇게 곱합니다. 자, 28분에 자, 20 곱하기 10 하니까 200. 자, 플러스 자, 15, 165. 자, 165에다가 0개 붙이고요. 자, 플러스 600 됐죠. 자, 그럼 선생님 또 계산 생략할게요. 자, 요 값을 계산해서 정리해주면 뭐가 난다고요? 그렇죠. 평균이 나온다고. 거기다가 2를 곱해주고 25를 빼주면 6번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거. 그렇죠? 자, 뭔가 조금 귀찮고 일이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은 아주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 내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내용이 좀 많아서 그래요. 자, 이제 남아있는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자, 뭐냐면은 이번엔 이제 연속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자, 그럼 다시 아까 위에 여러분 필기해놨던 것 중에 자, 확률 분포 선생님 이렇게 필기했습니다. 자, 확률 분포 해놓고 이렇게 필기했었어요.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자, 이 변수가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된다고요? x가 x1, x2, 따다다닥 xn까지. 변수의 개수가 n개구나. 이렇게 셀 수 있을 때 이산 확률 변수라고 그랬고요. 이산 확률 분포에서 확률을 나타내주는 함수를 뭐라 그런다고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자, 우리 좀 전까지 문제 풀면서 계속 공부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가 어떤 거냐면은 얘는 변수 x가 반드시 이렇게 범위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착각하지 마십시오. 변수가 범위로 나온다고. 자, 부등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속 확률 변수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자, 이 안의 모든 실수가 다 변수가 되는 거예요. 개수를 셀 수가 없어야 돼요. 자, 쉽게 말해서 이 말입니다. 확률 변수가 1과 2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산 확률 변수였으면 이 변수 x는 1과 2 딱 두 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연속 확률 변수가 돼버리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다 변수가 되는 거라고요. 변수의 개수를 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변수가 어떤 범위로 나오는 범위로. 자, 이것의 모든 실수. 이 범위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즉, 변수가 무한히 많은 거죠. 무한히 많을 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나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아까 우리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확률 질량 함수.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이산 확률 분포를 보여주는 그냥 함수식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연속 확률 분포에서도 뭔가 확률을 보여주는 함수식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아이랑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확률 밀도 함수,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 확률 분포 소속. 확률 밀도 함수는 연속 확률 분포 소속. 자, 그런데 이제 여기 확률 밀도 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확률 밀도함수의 본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 뭐부터 할 거냐면은 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요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자, 우리 좀 전에 계속 풀어봤습니다. 뭐를? 이산 확률 분포 문제를 풀어봤어요. 이산 확률 문제 풀어보자 보니까 끊임없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뭘 물어봐요? 평균이 얼마입니까? 표준 편차가 얼마입니까? 또는 분산이 얼마입니까? 이런 값들을 끊임없이 물어보거든요. 자, 그런데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평균 분산인가 안 물어봐요. 그럼 얘는 뭘 물어보느냐? 확률을 물어봅니다. 자, 확률을 물어봐요. 확률. 자,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주로 물어보는 것이 확률입니다. 자, 그럼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면은 곧 확률 밀도 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입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가 곧 확률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주로 확률을 구하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확률 밀도 함수와 그 x축 사이의 넓이가 곧 바로 확률이다. 자, 여러분 자꾸 뭔가를 낯설지만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확률 밀도 함수를 선생님 자, 어쨌든 함수니까 y는 fx라 그래 볼게요. y는 fx. 자, y는 fx가 있는데 자, 요런 그래프가 그런데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자,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들었죠? 곡선이 되건 직선이 되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생겨먹든 상관이 없는데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딱 두 개의 조건만 충족시켜 주시면 돼요. 어떻게? 이 함수 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함수 값이 곧 어쨌든 확률이니까 넓이가. 자,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 y는 fx와 x축 사이의 전체 넓이입니다. 전체 넓이가 반드시 1이 돼야 된다고요. 반드시 이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다시 한번 확률 밀도 함수와 x축 사이 넓이가 곧 확률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 fx와 x축 사이의 전체 넓이라는 것이 곧 전체 확률이죠. 확률. 자, 전체 확률이니까 반드시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y는 fx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그림, 이 상태로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왜? 함수값이 음수가 있기도 하고 이 x축과의 넓이가 무한정 커지잖아요. x축과의 넓이가 무한정 커지니까 이 상태로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의역을 줍니다. 정의역을 a 이상 x가 b 이하 정의역을 줄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를 a라 그러고 선생님 여기를 그냥 이 미들을 b라 그럴게요. 그럼 이 그래프가 실제로는 요만큼만 있는 거잖아요. 요만큼 했을 때 자, 보입니까? 지금 선생님이 노랗게 색칠한 이 부분이 이 y는 fx와 x축 사이의 전체 넓이죠. 그럼 이 노란 부분의 넓이가 반드시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노란 부분 y는 fx 확률 밀도 함수와 x축 사이의 전체 넓이는 반드시 1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A와 B 사이 한 이쯤에 C가 있고 한 이쯤에 D가 있다면 자, 요렇게 물어보면 요렇게. 자, 그럼 이 C부터 D까지 이 하얀 부분이죠. 이 하얀 부분 넓이가 곧 확률이라는 거죠. C부터 D까지의 확률. 만약에 문제에서 이 확률 변수 X가 C 이상 D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요 C부터 D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버리면 이 확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연소 확률 분포. 자, 조금 뭔가 이것도 마찬가지 좀 낯설어 보이겠지만은, 자, 그냥 넓이가 곧 확률이라는 거. 그러므로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거. 딱 요거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오른쪽에 이제, 자, 문제.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문제만 풀어보시면 돼요. 우리가 다 풀었기 때문에. 자, 3번 문제 가볼게요. 자,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자, 그럼 fx가 지금 그려볼까요? 일단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부터. 자, 나눠져 있는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자, 1부터 3까지. 요쯤은 3이라 그래 봅시다. 자, 0부터 1까지는 y는 ax입니다. 근데 a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0부터 1까지 a가 음수가 되어버리면 밑으로 내려가죠.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값, 즉 fx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y는 fx,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함수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 정확한 a 값은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여기가 a겠네요. a, 그죠? 자, 1부터 3까지는 그냥 쭉 a라는 상수함수입니다. 쭉 상수함수. 오케이. 이 그래프가 지금 y는 fx고요. 이게 확률 밀도 함수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만큼의 전체 넓이는 이만큼이 전체 넓이가 되겠네. 이만큼 전체 넓이.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전체 넓이가 되겠죠. 자, 이 전체 넓이가 반드시 1이 돼야 된다는 거. 자, 1이란 이 넓이는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자, 요 길이가 3인가요? 자, 요 길이는 2입니까? 2. 자, 높이가 a죠. a. 그래서 5 곱하기 a. 자, 그래서 2분의 5a가 1인가요? 자, a는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체 넓이가 곧 1. 왜? 이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가 곧 확률이니까. 넓이가 곧 확률이니까 전체 넓이는 전체 확률. 반드시 1이 돼야 된다는 거. 되죠? 자, 그럼 이제 2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변수가 2분의 1 이상의 확률. 자, 여기 0이 여기 1이니까 2분의 1은 요쯤 있겠네, 2분의 1이. 자, 2분의 1 이상의 확률이잖아요? 확률 밀도함수에서 확률은 곧 넓이니까 결국은 자, 이만큼 자, 보이나요? 보입니까? 이만큼 이 노란 부분의 넓이 구하라네. 자, 그럼 이 노란 부분 넓이 구하면 되는데 이게 넓이 구하 좀 귀찮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P 2분의 1보다 큰 확률은 이 노란 지금 이거 오각형이죠. 오각형. 이 오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전체에서 반대격을 빼버릴까요? 여사건 개념으로. 자, 그럼 전체 확률이 1이잖아요. 1에서 누굴 빼면 될까? 요거 노란 거 말고 요 빨간 삼각형 넓이만 빼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 빨간 삼각형은 자, 요 직선의 방식이 우리가 A가 지금 얼마라고요? 5분의 2라고 구했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5분의 2X거든요. 자, 그럼 요 점의 좌표는 X 좌표가 2분의 1이고 자, Y 좌표 여기다 2분의 1 넣었더니 5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자,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곱하기 밑변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얼마? 그렇죠. 5분의 1. 자, 그래서 얘는 1 빼기 얼마입니까? 20분의 1입니까? 자, 그래서 20분의 19라는 확률이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좀 길게 수업을 했습니다. 그죠? 길게 수업을 하고, 자, 근데 계속 선생님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계속 좀 길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이 통계라는 단원이 원체 여러분들한테 낯설고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좀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또 통계만큼 쉬운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특히 오늘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들을 계속 2번, 3번 반복해 보시고요. 계속 읽어보고 문제도 직접 손으로 써서 풀어보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조금씩 서서히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 부분만, 오늘 수업했던 부분만 잘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수월해질 겁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